안녕하세요. 인젠트 스트래티직 플래닝 리더 남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젠트 ISS 2023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젠트 ISS는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저희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인젠트 ISS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요즘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죠. 먼저 저희가 지속이라는 어원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떤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어떤 상태가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바와 달리 우리는 현재 산업적, 환경적,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있어서 지속이란 무엇일까요? 인젠트는 기업에게 있어서 지속이란 곧 생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물적, 인적, 시간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성, 영어로는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sustainability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영위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ability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 어빌리티에 대한 얘기는 물론이고 이 어빌리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Why? 왜 지속 가능성이 이렇게 화두가 되었으며 왜 기업들은 이렇게 생존하기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왜 이제서야 환경적, 구조적, 사회적 생각을 지금에서야 나눠보는 걸까요? 저는요, 전례 없는 환경적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파괴적인 변화, disruption 때문입니다. 팬데믹, 인플레이션, 리세션, 서플라이 체인, 에너지 이슈, 그리고 국가 간의 컨플릭트 프레셔까지 이런 경제, 정치, 산업적 변화가 그것도 아주 막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디스럽션에 대한 대응이 혹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이러한 디스럽션이 5년 대비해서 무려 50배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 쓰나미 같은 이런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이벤트들이 메가톤급 이벤트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러한 파괴적인 현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측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험, 매뉴얼, 지식, 그리고 노하우로는 이러한 디스럽션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 IDC에 따르면요, 이러한 디스럽션이 IT 투자 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약 90%에 해당하는 기업이 IT 지출을 작년 대비해서 유지 혹은 증액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외에 다른 컨티넨탈에서는 IT 투자 금액을 35% 정도 다 증액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외부 환경적 요소 때문에 IT 투자에 끊임없이 지출을 쓰고 있다. 그래서 IT로서 이런 외부 환경적 방어를 해낼 수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IT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IDC 리서치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인데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얻고자 하는 지향점 혹은 목적이 무엇이냐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첫 번째가 비즈니스 어질리티, 두 번째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세 번째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례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IT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IT 지출을 늘리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다라는 그런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ustainability에 대한 규정, 캐릭터리스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민첩성, 정확성, 그리고 사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럽션 같은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민첩하고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근데 말은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민첩성과 정확성과 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결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많은 IT 기업들이 A/B 테스트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어떤 변화, 환경 분석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때 사용자 혹은 관리자의 직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이런 일반적인 단순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요. 보다 더 넓은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 3.0이 그래서 더욱더 각광받고 아직도 이렇게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떠신가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어떤 분들에게는 진부하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제가 불과 5년 전에 가트너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한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제가 찾아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디지털라이즈,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타이즈드라는 단어를 제가 임의로 사용을 했었던데요. 근데 저희 문서 안에서는 이 세 단어를 모두 오탈자로 구분을 해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선명하게 그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위치나 보편성이 현재는 이 세 단어 모두 공용어, 그냥 표준어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똑같이 IDC 조사에 따르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6.5%의 성장률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생태계나 규모가 더 넓어진다고 하고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6.3조 달러, 감이 오시나요?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 6.3조 달러에 예측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투자되는 이 금액이요, 전체 ICT 시스템에 투자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인 55%나 차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전체의 절반 이상의 투자 금액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또 다른 지표로 살펴보시게 되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라고 기업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현재는 53% 정도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53% 중에 42%가 불과 2년 만에 올라갔다는 수치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 얘기를 하면 아직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열망과 투자는 온고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더욱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성을 아주 몸소 체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또한 20년이 지나서야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직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스테이너빌리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다 모두 뭘 바라보고 있나요? 결과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시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체제를 만드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고 유용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되지 않으면 무쓸모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데이터를 표면적 가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가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이 시너지 효과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질의 차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현재는 공개된 데이터까지 자산화해야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물에서도 데이터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발생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수집됐던 데이터 양이 이보다 더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합하지 못했던 이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죠. 정부가 지난 2013년 불과 딱 10년 전인데요. 공공데이터법을 시행을 하면서 많은 산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 그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플랫폼인 굿닥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연결해서 마스크 대란 때 솔루션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거운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자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민영, 공공,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공 데이터를 조합해서 가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이자 앞으로의 미래 비전입니다. 마이데이터 또한 같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개인 정보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자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자체적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가 연결이 됐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단순하게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면 되게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는 발전 단계에 따라 종류도 다르고요. 불러일으키는 어떤 명칭 또한 다릅니다. 단순히 수집돼서 관찰돼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단계, 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합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제를 하게 되면 이게 인포메이션, 데이터에서 정보의 단계로 넘어서고요. 정보와 정보와 결합이 돼서 체계화를 하고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곧 지식의 단계, 널리지나 아니면 위스덤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의 단계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OLTP성의 DBMS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DBMS뿐만 아니라 CDC, ETL과 같은 데이터의 연계, 데이터의 흐름 또한 데이터 단계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인젠트는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사의 오픈소스 DBMS 플랫폼인 엑스퍼DB가 납품이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무려 120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막중한 데이터를 자사의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닥과 같은 이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전달하는 어떤 정합성, 데이터의 정합성으로 인해서 만인이 모두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데이터의 단계에서도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융권 안에서도 자사의 제품 DBMS가 계정계, 정보계는 물론이고요. 현재 많은 여러 각지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업 쪽을 바라보게 되시면은 단일 기업에서 무려 4,000코어 이상의 규모로 자사의 DBMS 플랫폼이
무리 없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정보의 단계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아까 데이터가 가공이 되고 정제가 되면 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보의 단계에서는 아까 OLTP와는 좀 다르게 OLAP, 데이터 웨어하우스, 요즘 데이터 댐, 데이터 레이크 뭐 되게 많이들 있는데요.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사업은 정보의 단계의 사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인젠트는요, 자사의 기술력으로 DW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 연도에 확대해 나가는 원년의 회가 되었는데요. 이 또한 자사의 DBMS 플랫폼인 엑스퍼DB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퍼DB는요, OLTP성의 어떤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며 OLAP성의 업무도 쳐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우수한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한 정보의 단계에서는 엑스톰 자사의 20년 정도 되어 23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엑스톰에 대한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요. 엑스톰은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1금융권에 사용을 안 하는 어떤 1금융사는 없고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도 100% 마켓 커버리지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단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정보와 정보가 결합이 돼서 체계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지식의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식 가장 반대로 얘기해서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중요 산출물이나 결과물은 모두 문서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웹이라는 도장을 이용해서 별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랜섬웨어의 주 타겟이 되는 것도 물론 문서입니다. 지식 단계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또 풀이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의 80%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서입니다. 무려 32%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젠트는 이번 연도에 특히 공공기관에 단일 기관 6,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기관에 자사의 문서 중앙화를 납품을 하면서 문서 관리는 물론이고요, 업무의 프로세스와 경험과 인사이트를 사내에 내재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결과물을 취득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대상을 알게 되면 프로덕트, 서비스,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한다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문서 중앙화로 가장 고급 데이터인 지식 단계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물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 현재 SLLM,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순히 문서 관리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문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형 데이터 속에서는 저희가 AI 목적에 적합한 벡터 DB를 저장할 수 있는 익스텐션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프로그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젠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데이터를 다 취급하는 것은 물론 이 데이터를 연계해주는 통합 연계 플랫폼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특히나 API, 요즘 아까 공공 데이터 혹은 마이 데이터 모두가 다 API 표준 방식으로 정보가 흐름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사의 APIM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최초로 GS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국내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 제공자, 중개자, 이미 마이데이터가 시작하기도 전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해 나가는 정도까지 아주 연계 단계에서도 전문 분야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은 보다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식이 곧 어제의 지식, 이미 오래된 버린 지식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존의 경험과 매뉴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하우는 앞으로 디스럽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는 nowhere를 알고 있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 금융, 기업에 관계없이, 데이터의 유형, 종류에 관계없이 인젠트는 가장 유연하고 정확하게 고객사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위한 시스템을 수집 단계부터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왜 지속 가능성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디스럽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 기반의 체제를 완벽하게 만들고 케어를 할 수가 있는지.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노하우가 아닌 nowhere입니다. 인젠트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연계, 수집, 보관,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혀질 권리, 데이터의 폐기까지, 데이터의 종류, 유형은 물론이고요, 데이터의 연결, 전달을 도맡아 하는 국내 유일한 데이터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인젠트는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젠트를 통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변화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순환 혹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저희는요, 거창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할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성을 혹은 경쟁력을 높여줄 새로운 기술과 도전은요, 다음 세션이 연구소장님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